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나왔다 하면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니, 진짜 앞에 그 권은희 원내대표 인터뷰 들으셨어요? 조금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예. 아니, 단일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 의원님? 단일화? 뭐 정치에 정해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100% 단일화 된다라고 뭐 말은 못하지만은 단일화를 거부하거나 단일화를 방해하게 되면 아마 국민들한테 크게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저는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제 그 고비는 이제 단일화 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룰에 대해서 합의서를 쓰는 순간 단일화는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뭐 시기가 뭐 2월이나 뭐 3월 초나 있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는 룰에 대한 논의를 하겠죠. 근데 이제 룰에 있어서 가장 지금 쟁점은 제가 볼 때는 원샷 경선이냐 투샷 경선이냐. 그러니까 원샷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중에 본선 후보가 3-4명 뽑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안철수 후보 들어와서 네.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중 1명 뽑고 그렇지. 그다음에 투샷은 이제 안철수랑 결선을 1대1.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냐. 거기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당도 아마 유불리를 생각해 볼 겁니다. 1대1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에요? 1대1? 아니 1대1로 하면 유리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1명이 뽑히는 과정에서 1차 예선과 이제 본선이 있잖아요. 그게 또 경선 흥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후보들 그 지지도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안철수를 뺀 오세훈, 나경원 뭐 등등등등 해서 다 합치면 안철수 후보보다 높아요. 꼭 1대1이 꼭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승수 효과를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한 후보가 이게 1등한 후보가 다른 후보 지지율을 다 가져가면 안철수 후보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는 국민의당도 안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1대1 구도를 지금 원하는 건 아닐 거고.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들어가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통합도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수순이 저는 이제 선 단일화 후 통합 이런 통합 식으로 될 거라고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이 반은 돼 있어요. 국민의당이 지역구 당이 아니에요. 국민의당이니까 안철수 개 쪽에서 지역구 출마하는 사람은 이미 저희 당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비례만 남은 당이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50%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제 합치길 원할 거 아닙니까? 약간 뭐 좀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 있는 안철수계 분들은 그렇죠. 지금 약간 이산가족처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비례정당 이건 지역구 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철수 본인을 위해서도 자기 기반이 자기 지지하는 위원장들이 우리 당에 지역구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젠가는 통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권은희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통합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까? 예, 반드시 됩니다. 왜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꼭 될 거다? 서울시장과 똑같은데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 단일화를 안 하게 되면 그 단일화 반대했던 세력이 아마 결정적인 심판을 받고 아마 굉장히 그 다음 총선에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아까 권은희 원내대표랑 얘기하면서 단일화 이번에는 그분도 꼭 될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유로 거길 거스르면은 이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힘을 거스르지 못할 거다 하시던데 하태경 의원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서울시장도 그렇고 맞습니다. 대선도 그렇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자꾸 이제 안철수 대표를 의심하는 거는 김종인 대표 생각은 이제 우리 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여론조사는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지게 될 때 안철수가 단일화에 불복할 것이다. 이런 의심이 있어요. 단일화에 불복할 거란 생각. 그리고 안철수가 지게 되면. 아니 어떻게 단일화에 불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한테 그럼 뭐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승복할 거 아니냐. 그렇죠. 다 쓰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는 도장 찍을 거라고 봅니다. 승복할 거라고 보고 하지만 어쨌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 이런 심정으로 김종인 대표는 재차 제3
재사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결국 김종인 위원장도 속마음은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말씀이시고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통합이 언젠간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번 통합은 아니라고 보세요? 이번엔 어렵다고 보세요?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저는 통합 약속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약속을 하는. 예, 이제 공동선언 단일화 할 때 예, 예.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반드시 예. 통합을 하고 예. 통합 전당대회를 할 것이다. 이 정도 약속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입당이거나 통합이나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시간적으로. 예. 하지만 단일화는 될 거라고 보시고. 그나저나 김종인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장진영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그렇고 왜들 일제히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막 비난하세요? 이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지금 정치한 지 한 10년 됐는데 네. 정치 입문하고 지금 저 자신도 좀 바뀐 게 좀 꽤 있거든요. 진화한다고 네. 정치인은 누구나 진화한다고 보고 이제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안초딩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은 대딩 정도는 됐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정치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성장한 안철수를 저는 좀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이제 안 대표를 좀 잘 못 본 분들은 이제 과거에 좀 어쨌든 잘못하거나 미숙한 부분들 기억이 강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평가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인간적으로 진짜 실망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으로 그냥 주도권 잡으려고 비판하는 건지가 전 좀 헷갈려가지고요.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둘 과거에 실망한 게 있고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 아하.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안 대표도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그런 인식이 꽤 많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죠. 김 위원장이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별의 순간이란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 그거는 딱 한 번 오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야권이 아닌 여권 후보로 윤 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재차 여쭸는데 재차 질문을 해도 정치 몰라요. 정치는 생물이에요. 그거 가능해요.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김종인 대표 이야기는 어쨌든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 관련한 문제를 여권 내 갈등, 이제 집권 세력 내 갈등,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집권 세력 내 갈등이고, 저는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 집권 세력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야당으로 오게 된다면, 야권이 된다면 한 개인이 오는 게 아니라 세력이 오는 것이다. 그건 민주당의 분열, 그러니까 당내 분열까지도 이제 같이 함께 가져올 수 있는 큰 이제 집권당 분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야당 대표가 이제 그까지 언급을 하면 좀 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딱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그거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을 저도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아니면 했으니까 임명할 때는 그렇죠. 다들 칭찬하면서 임명을 그리고 자기들 측근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 쳐내는 것이 맞지. 그거 수사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 말은 민주당의 지금 슈퍼 여당인데 이게 뭐 부분적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여권 사람이에요. 여권 후보로 나올 수 있어요라는 김종인 위원장 말씀은 여권이 임명한 사람이고 만약 윤석열 총장이 이 야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가 분열된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다. 여권 사람인 거 다시 한번 기억해요. 뭐 이런 의미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셨구나. 그러면은 하여튼 뭐 야권으로 올 가능성이 더 커요. 만약 정치를 한다면 그분이. 저는 뭐 우리 당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당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선은 절대 안 나갈 거라고. 그건 아니라고 보시고. 이건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또 저랑 인터뷰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제3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무슨 소린가. 지금 우원식 의원이 후보로 나서 있고 박영선 장관 몸 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누구 얘기지? 제3의 후보? 그런데 어제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름을 꺼냈습니다. 정확히 워딩이 뭐냐면요. 역량이 대단한 분인데 민주당에서 대안이 없다면 내가 출마를 검토하겠다라고 그분이 얘기했다고 들었다. 와, 근데 김동연 전 부총리라면은 뭐 이 정권에서 부총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건에서 의견이 충돌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관심 있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관심 있게 접촉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저기 뭐라 그러나 잘 나가는 분들은 네. 여당 야당 다 관심이 있습니다. 아, 양쪽에서 다 그렇죠. 다 입질이 그 오나요? 러브콜을 하잖아요. 아. 이제 과거에도 보면. 예. 근데 이제 김동연 후보 군에 올라가면 네. 제일 큰 문제가 민주당 내 경선 룰입니다. 만약 김동연 부총리가 마음 먹고 민주당에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볼 땐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왜요? 이길 수가 없는 게 예. 민주당의 이제 기존 경선룰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 경선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그 당원 중심이에요. 뭐 이제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도 뭐 20, 30%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수 정당 지지자는 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뭐 중도 요 정도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졌잖아요. 네. 만약에 총선. 100% 시민 경선을 했으면 100% 여론조사를 했으면 아마 금태섭 의원이 이겼을 거예요, 경선에서. 그래서 그 박영선 장관이 출마 안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하고 붙더라도 친문 쪽에서 김동연을 밀어줄까요? 김동연 총리를 네. 지금 찾아보니까 룰이 50대 50이네요. 50대 당원 50, 국민 그렇죠. 50. 네. 그러니까 당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사실상 당원 중심이기 때문에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하. 경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경선 안 하고 전략공천을 하면 줄 수가 있어요. 아, 추대하면 갈 건데. 그래서 경선을 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바보 될 가능성이 높은 판에 들어올까요? 그렇군요.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쉽지 봐요. 않을 거라고. 들어와도 경선 룰이 그대로 있으면 바보 된다. 아하, 바보 될 수 있다. 그럼 국민의힘에선 접촉 안 하셨어요? 저는 뭐 안 만나봤는데요. 저는 김동연 괜찮다고 봐요. 김동연 후보 중도층에도 어필할 수 있고 네네. 민주당에서는 탐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우리처럼 네. 100% 시민 경선으로 룰을 바꾸든지. 아하. 그러면 이쪽 저쪽 어느 양쪽에서 다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김동연 부총리가 국민의힘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거기는 너무 후보가 많아서 거기서 지금은 어려울 겁니다. 이제 아니겠죠? 우리가 분리할 때는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지금 질 것 같으니까 뉴페이스를 찾고 있고 아마 음. 뉴페이스 이름은 김동연 말고도 그분 말고도 다른 사람 이름이 계속 거명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후보는 다 지잖아요. 아니 박영선 장관 괜찮잖아요. 또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아, 안철수 단일 후보하고 후보 했을 때는 지는 걸로 나오고. 지금 찾고 있대요 또?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뭐 어떤 여론조사 보면 우리 여론조사 가장 높은 사람끼리 1대1 하면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박형준 후보와. 예, 뭐 그렇게 선거 결과가 나오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차라리 후보 안 낼 걸. 아하, 차라리. 예, 그 후보 낸 걸 후회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뉴페이스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당원 당규 바꾸지나 말 걸 이런 후회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 수도 있죠. 지금 식대 여론조사가 쭉 된다면 제3의 후보 누구 찾고 있대요? 그것도 골치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경선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 또 친문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거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제3의 후보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 성함이 갑자기 떠오르질 않는데 그 기업가시죠. 그분 성함이 이석현 씨였던가요? 좀 찾아봐 주세요. 지금 성함이 제가 바로 안 떠오르는데 삼성의 아마 한 번 언급된 분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성함을 근데 그분도 경제인 마찬가지인 LC라고 게 하면 LC라고만 네. 나왔다가 지금 실명이 나왔어요. 실명 이승현.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잘 모르잖아요. 예, 저도 지금 이름을 모르기 잘 몰라요. 때문에 우리 당 경선은 정해졌거든요. 네. 이게 8대2, 예. 당원 20% 그리고 시민 80%또 결승에서는 이제 100% 시민 100%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는 아마
안철수 후보를 이기는 우리 당의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네. 끊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새로운 인물을 찾고. 새로운 인물. 그래서 아마 우리 당원들도 그리고 네. 의원들도 그런 사람 있으면 네. 밀어주고 싶을 겁니다. 아, 새로운 뉴페이스 스타가 딱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철수랑 1대1로 붙었을 때 네. 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 만약에 생긴다면 아마 당심은 그쪽으로 많이 향할 수 있습니다. 아, 찾고 있습니까? 이승현 씨는 아니고. 저는 김종인 대표가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승현 씨는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찾고 있는 예. 사람이 없다. 우리 후보 이렇게 많은데 누굴 찾느냐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뭐 보궐선거 이야기가 뜨겁네요. 역시 좀 길게 했는데 사면 이야기로 넘어가죠. 예.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건 사실 이낙연 대표죠.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예. 먼저 꺼냈고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과와 반성이 없이는 사면 어렵다. 사과와 반성 먼저 해라. 이렇게 하자 또 이재호 전 의원이라든지 이 박근혜 이명박 측에서는 무슨 사과와 반성이냐. 지금 이거 뭐 가지고 뭐 장난치는 거냐. 사면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 거지. 무슨 전제 조건을 다느냐. 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좀 전국 전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적폐청산 정국이 좀 질질 끌려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검찰까지도 적폐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까지도 적폐라고 뭐 감사원도 적폐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적폐청산 정국에서 포용 정국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대통령이면 누구나 임기 말에는 네. 역사적 평가를 생각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여론은 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불행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면을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연내에. 연내에는 최소한. 내년은 넘어가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할 거고. 반드시요? 이제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런 고뇌를 하고 있다. 고뇌를 하고 있다. 그걸 지금 이낙연 대표가 교감하에 얘기한 거라고 보세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 좀 신중한 사람이 그렇게 혼자 자기 생각을 막 말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근데 여기에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꾸 사과, 반성, 당사자의 조건을 달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대통령이 사과, 반성이 없는데 사면을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 논리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짧은 생각이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씩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를 조건으로 다는 그래요? 게. 예. 근데 국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원들은. 근데 국민들이 아니 지금 무슨 뭐 재판은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무슨 벌써 사면 이런 분위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아직 형성 안 된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제 그 지점인데 사면? 그 시점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판결 났는데 왜 그 이야기 하냐 이 말은 판결 좀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들리고 사과와 반성이란 건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그래서 저는 그 강성 지지자들 트랩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권도 그쪽을 자꾸 이렇게 옹호하고 추켜 세우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대통령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이 마음대로 해 하던 사람들이 인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된 거죠. 반란군이 된 거죠. 지지자들이. 아니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 반성이라는 메시지를 내시면 되잖아요. 그럼 일이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낼 경우 사면을 하게 되면 대통령까지도 공격할지 모른다. 안 낼 것 같습니까? 그건 뭐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MB 쪽에서는 자기는 뭐 모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도 뭐 재판 자체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튼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족쇄가 될 것이다.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다. 오늘 하태경 의원 사실은 제가 이제 알패스와 관련된 질문도 오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거는 따로 한번 이슈로 따로 인터뷰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죠. 그 부분도 워낙 관심사라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라 그래가지고 알패스 중에 아주 심각한 성착취물이 있는데 그걸 그냥 혼자만 보시고 없애버리세요.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만 제가 좀 예, 이거 좀, 파악하고 예, 인터뷰로 보셔야 한번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